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이 얼마의 영향으로 플로리다 50만 명의 피난 행렬 사진 보셨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위기 시에 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삼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책이 있기 전에 진단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 연후에 정책이 있은 연후에 미칠 영향이 그 범위와 파급 효과도 예측을 하고요. 국민과 정직하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피난을 떠날지 말지, 또 떠날 때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켜줄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 봐야 한다. 이것이 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었던 본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인용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생략한 채 한밤중에 기습작전하듯 사드를 전격 배치해놓고 이제는 60년 동맹국 간의 비용을 놓고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신과 경악을 넘어 걱정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대선 후보의 이 측근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즉각 다음 정부로 넘기라. 최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라고 보도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의 군사 장비에 대한 한국의 계획된 구매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 국방계획의 본질이 뭡니까? 무기 사는 겁니까? 이 무기 구입비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국민의 돈이 육군에서 공군 호주머니로, 공군에서 해군 호주머니로 돌려가며 무기 구매하는 것이 국방계획입니까? 아무쪼록 국민이 내는 세금은 그 돈이 부자의 돈이든 가난한 사람의 돈이든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배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저희들이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장유식 위원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문제인데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혀낸 부분들과 목표하는 개혁 방향 한번 들어보시죠. 이 국정원이라고 하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른바 호남 홀대론을 놓고 지금 맞붙고 있는데요. 참 이 호남의 이 맹주가 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이죠.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특수학교냐 한방병원 설립이냐, 강서구 가양동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답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한방병원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 같은데, 이 지난 5일엔 장애 학생 부모들이 지역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이게 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 3부에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4부에서 밀리터리맨 시간이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안보 정국을 이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인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국정원 개혁이라 국가의 안보에 직결된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이시죠.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여연대도 이 행정감시센터에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양이죠. 예, 민변에서도 참여하시고요. 예. 이번에 13명 구성하는데 민간위원이 8명이었고, 그 중에, 예. 국가정보학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네. 시민단체에서 국정원 개혁을 계속 연구해왔던 사람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6월 19일 날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발족됐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적폐청산 과제 수행 중에서 예. 국정원이 가장 먼저 적폐청산을 위한 그리고 예. 조직 쇄신을 위한 개혁발전위를 발족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14개의 적폐청산 과제를 설정해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중에 이제 하나가 최근에 발표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 팀장들에 대한 예. 보고였죠. 예. 그리고 이제 조직 쇄신 부분에서는 이제 국정원법 개정하고 관련해서 국내 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고 또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3개 국정 적폐 사건 목록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이 적폐가 상당히 유행 단어가 됐더라고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온통 적폐예요. 예, 가장 중점 두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원래 처음에 13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14개 또 15개로 좀 계속 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이 여러 가지 정치 개입이나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네. 가장 심각했던 거는 댓글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그 댓글 사건을 통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유우성 간첩 사건이라고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예. 대공수사권이 오남용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네. 두 가지가 아마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그렇군요. 또 그 외에도 뭐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또 예. 추명호 국장의 우병우 전 수석과의 어떤 내통, 예. 그 관계 뭐 이런 부분이랄까,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국정원에서 해야 될 고유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적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원래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네.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했고 예. 그런 부분들을 적폐 청산 과제로 설정해서 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국민들께 정확히 보고하는 예.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하겠다 앞으로 네. 제도 개선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해야 하는 일 중에서도 대변된 일 중에서는 이런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죄 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또 무고한 일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게 적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국정원이 오래됐죠. 그 지금 1960년 그 박정희 정부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 예. 과정에서 처음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예. 그 뒤에 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국가정보원인데요. 예. 사실 참여정부 때 그 앞부분에 대한 적폐랄까 뭐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예.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국정원이 제자리로 원래 좀 부정적인 그런 형태의 활동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간첩 조작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지는 않았는데 네. 가장 심각했던 것이 그 유우성 사건이었죠. 서울시 공무원.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심각했다. 내지는 지금 위원회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민간인 댓글 사건 말입니다. 네, 댓글 사건이 가장 예. 크죠. 예. 근데 오늘 영장을 신청하셨는 모양인데 기각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예, 뭐 저희가 청구한 건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국정원 개혁 발전이고요. 영장 검찰이 청구를 하는 건 신청했군요. 검찰에서 예.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수사 의뢰를 국정원이 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가 청구해서 네. 법원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사법 절차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고 예. 주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조금 아쉽다는 느낌은 듭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아쉽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뭐 검찰에서 오늘 상당히 크게 반발을 했는데 예. 어떤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것이 국민들 관심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은 발본색원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예. 그런 과제들이 어떤 사법 절차 안에서 약간 좀 무마되는 그런 현상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서 어떤 개혁 과제에 대한 일정한 도전이 되거나 또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아쉬움을 갖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말씀을 나눠야 된 것과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이 사법부의 어떤 영장 기각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신문 기사에서도 헤드라인으로 뿔난 검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여과 없이 쫙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나와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법부의 영장 기각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도 검찰에서는 꼭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우병우, 정유라 또 이영선 이렇게 국정농단하고 관련된 중요한 피의자들이 영장이 기각돼서
원래 의도했던 수사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예.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끝까지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국정원에 국한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유란 말씀을 하셔서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 뭐 어쨌든 다음 기회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다른 분에게 네. 이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책임자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민병주 이분 말입니다. 전 단장. 네. 어떤 혐의입니까 이분은? 예, 이분은 지금 원세훈 원장하고 네. 또 이종명 처장하고 예. 같이 차장이죠. 그분은 차장이었죠. 예. 그 재판을 받았죠.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이 열렸고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때 받은 혐의는 국정원 조직을 이용한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을 한 부분이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조사받는 것은 민간인,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닌 국정원 직원이 아닌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심리 전 단장이었던 민병주 전 단장이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미 이런 분 이름이 다 공개가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민병주 심리 전 단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이 본명은 쓰지 않고 좀 이렇게 저희들이 이 뭐라 그럴까요? 뭐 범법을 아직 피의자 신분에 있을 때까지는 여러 가지 신변을 보호해 드리는 것도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원장을 비롯해서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까지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개를 해도 됩니다. 얘기를 예, 그렇군요. 심리전 단장은 그런 정무직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그러니까요. 뭐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지위죠. 네, 네. 어쨌든 뭐 저희들이 이분의 본명은 뭐라 그럴까요? 지켜드린다고 가정을 하고 이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삼각 커넥션 이게 아마 이명박 정부에 이루어진 본격적인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글쎄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이렇게 어쨌든 연결돼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네. 어디서 어떤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네. 지금 사실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났지만 네.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국정원을 정말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보 기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원장이 오셔서 네. 정권을 위해서 그 정보 기관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워낙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재판 과정도 그렇고 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하는 내용들도 그쪽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 안에 계시는 많은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사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이 국정원 스스로가 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방금 지적했다시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신 분 같지가 않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념적으로 좌냐우냐 그리고 국정원이 뭐 어떤 안보 위주의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뭐 좌나우나 이걸 떠나서 예. 사적인 사용을 한 거거든요. 국정원을 예. 정보기관을.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가 그 부분은 더 심각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다음에 한번 혁신위원회께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결과물이 좀 나오면 그때도 한번 제가 초빙을 해서 말씀 인터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서 예. 국민들께 보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원 직원분들의 사기만큼은 고려를 해 주시면서 네, 예, 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도 매우 우수한 요원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유식 국정원 개발발전위원 행정감시센터 참여연대 소장이었습니다. 2부로 오겠습니다.